지금까지 음, 뭐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없는데 제가 두 음,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보통 창작행위라고 하는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다. 누구나 다 예술가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는 거고요.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손의 DNA로 전달되어 온 그 창의력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류 최초의 그림 박물관이, 그림 미술관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좀 지금까지 뭐 그런 주장이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주장을 해보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15,000년경으로 돼 있는데 그 전부터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왔다고 그러고요. 이 그림이 발견될 당시는 1868년인데 발견돼서 학계에다가 이거를 발표했을 때 이게 사기로 물려가지고 이 사람이 인정을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게 구석기 시대의 에, 그림이다라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으로서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 그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림인데 현재는 이제 그 당시 그림으로 인정이 되는 우리나라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미술의 시초의 그림으로 동굴 벽화로 인정되고 있는 알타미라 동굴이고요. 이 동굴 벽화는 라스코 동굴이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고 1940년도에 발견된 동굴입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수천 점이 그려져 있는 천장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한번 이게 전시가 모델로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명동굴에서 했었는데 이 두 동굴이 다 교과서에 인정된 저 중학교 때부터도 어쨌든 라스코 동굴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라스코 동굴, 알타미라 동굴은 전부 다 어쨌든 인정된 동굴 벽화로 인정이 돼 있는 벽화입니다. 대충 15,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린 그림으로 인정이 되는 그림인데요. 우리는 여기까지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미술의 시초로 알고 지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은 언제 때 그림일 것 같아요? 누구 아시는 분 한번 이 그림을 본 적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그림은 누구의 어디 무슨 그림일 것 같다고 한번 맞힐 수 있는 분. 우리 차대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안 들려요? 봤긴 봤어요. 김남수 쌤하고 공부하면서 예, 봤는데, 그러셨군요. 기억력이, 예, 예. 예, 예. 이게 설명도 듣긴 쇼베, 했는데, 잘 나요. 예, 예. 이게 쇼베 동굴이라고 해서 이것도 프랑스에서 발견된 동굴인데 1994년도에 얼마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발견된 동굴이기 때문에 학계에 아직 그래서 논란이 많은 그림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대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미대를 다녀야만 나올 수 있는 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짜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이것도 다 그 당시의 그림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말을 한번 여기 보십시오. 말이 위로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코뿔소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고 이 사자 눈도 잘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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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가 움직이고 있죠? 아이고. 예. 예. 이걸로 영상 고안이 이 그림 됐다게. 예, 때문에 예.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고, 저도 이걸 영화로, 잊혀진 동굴이라는 영화, 3D 예. 영화로 나온 적이 있어서 직접 보러 갔었는데, 어마어마한 미술품이 수천 년 동안 봉인돼 있다가 어떤 산사태에 의해서 완전히 밀봉돼 있던 그림이 발견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15,000년 전의 그림보다도 더 디테일하고 더 음,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잘 한번 그때 그릴 당시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동굴에다가 이걸 그리려면 횃불이 필요했을 테고,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면 바위는 울퉁불퉁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횃불에 의해서 완전히.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일 거라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영화관을 상상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 예, 예. 영화를 상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이유가 그 동굴이라는 것 자체도 신비로운데 거기에 불빛에 의해서 사물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동작들이 여기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더 많은 종류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쇼베 동굴을 통해서 3만 년 전에 그것도 15,000년 전까지를 우리가 최초의 그림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15,000년이 더 거슬러 올라가서 3만 5천 년경의 그림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 이 그림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그 이 디테일하고 이런 거는 현대미술하고 버금가는 그런 디테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지금 미술 교과서도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거죠. 모든 부분이 미술사, 서양 미술사 자체가 이 그림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장되었던 것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이게 세 개가 다 동굴에서 나왔죠. 자 보세요. 라스코 동굴하고 쇼베 동굴하고 앞에 보여줬던 그 동굴들 다 봉인돼 있다가 어느 순간 발견되기 시작했어. 그 밀봉돼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지가 다 최근이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견돼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술학원도 없고 미대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렸을까를 생각하면 미술이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겠죠. 인류 최초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눈과 이 손에 의해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그 당시에 이걸 사냥하려고 그렸다, 뭐 주술적인 의미에서 그렸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는 인간 자체가 묘사하고 싶어 하는 능력과 그 욕구들이 그 당시부터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세 개의 동굴벽화고요. 이제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죠? 저도 여기를 가보진 못했지만 울주에 있는 반구대입니다. 남구대. 우리 반구대. 동네, 예, 예. 누구네 동네요? 우리 차대리 선생님 동네요. 여기 사세요? 응? 예. 예. 이 아니, 우리, 반구대를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게 이 반구대 지역에 이 암벽화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지금 바람과 물과 햇빛에 의해서 많이 상처가 나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더 탁본을 떠보면 이걸 이제 실제로 연구자들이 종이를 바르고 먹물을 찍어서 탁본을 뜬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 고래들이 쭉 보이시죠? 여기 고래들이 쭉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이 보일 겁니다. 이 고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여기에 동물들이 같이 그려졌는데 이게 한 번에 그려진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겹겹이 맨 처음에 있던 그림이 있을 때 그것도 거의 지워지고 다시 또 이게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 위에다가 이런 동물들이 또 그려져 있고 하면서 층층이 겹겹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 학계에서 이런저런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고래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요 고래하고 이쪽에 이 고래 하나 두 고래만 아래로 향해 그렇군요. 있어요. 음,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깎으려면 바위를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긁는 게 아니고 문질러 가지고
마모시켜가면서 음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동물들은 아마 신석기 시대 정도 될 테고 아직 그 도구가 발달되지 않은 구석기 시대 때 이 고래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구에 의해서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사람이 도구를 최초로 잡기 시작할 때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발전해 왔다.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역순으로 때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벽화는 봉인되어 있던 동굴벽화는 물감으로 그려졌어요. 채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감을 띄어서 동위원수를 측정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 측정을 하면 연대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이 그림들은 그렇게 추정하지 않고는 아, 구석기 시대에는 도구가 없었을 테니까 이 그냥 돌로 문질러 갖고 저걸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 저 뾰족한 칼로 만든 이 동물들은 그 날카로운 칼이 있었던 청동기 시대나 혹은 뭐 신석기 시대에 날카로운 걸로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서 연대를 역으로 환산을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고래가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왜 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이 고래는 밑으로 내려올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면 고래가 무언가에 끌려서 뭐가 그리워하는 모양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사람이 그렸을 때 어떤 거냐면 고래는 원래 포유류잖아요. 원래 육지에 살던 고래가 바다로 어느 어느 사건에 의해서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바다로 다시 자기의 진짜 고향 인간의 고향도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로 돌아갔던 고래가 육지를 향해서 고향을 찾아서 올라오는 모양이 아닐까. 그 울주 바닷가에 바다 고래들이 많이 때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흑등고래가 튀어오르는 그래 이것도 많이 보셨죠? 고래가 그리워하는 게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사람이 표현하지 않았을까. 좀 엉뚱한 상상이긴 한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고래가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고래까지 그린 것이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얘기를 저도 이제 김남수 선생님한테도 듣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좀 다른 상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울주에 있는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울주 천진리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반구대에서부터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구대 지역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거를 따로 부르지 않고 다 반구대 암벽화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천진리 암각 그러니까 감각화, 암각화로 이제 보통 부르자. 각, 이, 이 바위 안에도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도 봉인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초기에 맨 처음에 누군가가 여기다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때의 연대 측정을 저는 한 5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9천 년, 그러니까 이 도구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게 얄카라우니까 이거는 신석기 청동기로 그렸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보시면 여기 지금 마름모골, 동심원 이런 그림들이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깊게 파려면 도구가 아주 정밀하지 않으면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이걸 청동기 시대의 각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학회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위가 5만 년 전에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연한 속살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바위는 사암입니다, 사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가 굳어서 바위가 된 거가 사암이거든요. 그 사암이 어느 순간 쫙 갈라지면서 이 평판이 나왔을 테고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여기다가 동물의 뼈나 나뭇가지나 돌멩이 같은 걸로 그으면 충분히 이 정도의 깊이로 그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그림을 아직도 해독이 안 되고 있는 이 그림 문양들이 지금도 해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그린 거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도 있고 어, 어떤 빙하기 때 그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백무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백무산 아시죠? 백무산 시인은 이거를 가지고 아마 책도 쓰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울주 지역의 지도다. 그 지역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게 여긴 어디고 어디고 이 지도를 그린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 그냥 막 퍼담은 거기 때문에 사실 출처를 제가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급하게 만들어 놔고 이게 다 연구자들이 그림의 색깔이 다르죠. 빨간색하고 여기 노란색이 있고 여기 파란색이 있어요. 이 여기에는 최초의 그림이 이 노란색 부분의 그림들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 빨간색 시대에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글씨 쓴 거는 이거는 드러났어요. 날짜까지 들어있어. 나는 여기 몇 월 며칠 날 언제 뭐 때문에 왔다 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건 삼국시대 때 쓰여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왔다 가고 그다음에 4년 후에 다시 와서 또 썼어요. 내가 그때 왔다 갔다 것을 다시 기록을 하는. 이거는 이제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독하면 이건 삼국시대에 누구의 글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글이 여기 새겨져 있고 여기 보면 1984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984년도에 누가 여기다가 이걸 또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래전에 맨 처음에 이 각석이 발견되고 거기에 누군가가 시초로 그림을 그렸고 그 위에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 그림들이 쌓여져 왔던 그림이라고 알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동물들이 이렇게 한떼거리 모여 있습니다. 이게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가축들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니까 좀 농경사회에 그래 이게 더 늦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추상적인 기후들, 동심원, 마름골, 뭐 이런 기후들은 어, 이 도구로 측정하면 이렇게 날카롭게 파서 긁기를 해서 그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청동기일 것이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청동기, 구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여기 이제 삼국시대의 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석기부터 삼국시대까지 중층적으로 그림과 글이 새겨져 있는 각석으로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발견되고 있는 게 3만 5천 년까지 내려갔죠. 쇼베 동물이 예, 3만 5천 년 전이라고 알려져 3만 있는데 5천년, 저는 여기에 5만 이 년. 한반도에도 3만 5천 년 전, 그 이전 4만 년 전, 5만 년 전 사람이 살지 맞아.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그림이 그려져서 계속 층층이 그려져 왔고 한 번도 봉인되지 않고 바람과 햇빛과 물결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사라지고 또 그려지고 하면서 인간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낙서까지 있은 총체적인 어떤 그어린 문자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인류 최초의 그어린 문자 박물관은 한국의 이 한반도 울주에 있는 이 각석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뭐 어떤 뭐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동감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여기 마름모꼴 그다음에 여기 동심원으로 그린 거 이렇게 파도 모양 있는 거 뱀 뭐 이런 여러 유형들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지금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하는 바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이 그림을 해독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기, 기? 기. 기를 그린 거다. 쿤달리니, 네. 또, 여기 사람이 또, 보시면 이 안에 또 여기 요쪽에 보시면 아주 흐린 마르붓골이 굉장히 많죠. 예, 예, 이거 그러게. 보이시죠? 예, 예. 여기. 그리고 이 안에도 그림이 이 안에 훨씬 더 이렇게, 오래전에 그려진 그림들이 있고 그 위에 이 그림이 다시 또 새겨지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음, 1984라든지 이 삼국시대의 그림들 이게 중첩되어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그림 저 인류 최초의 그림 문자 박물관이 아닌가. 이것도 뭔가를 우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서 자기의 어떤 사건이 생겼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을 해놓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라는 것은 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 이유도 없이 여기다가 그 오래된 시절에 여기다가 이런 메시지를 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유럽에서는 봉인된 동굴 안에다가 채색으로 물감을 그렸지만 이 한반도는 각 바위를 긁어서 이렇게 그림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 서해 역사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서해 예술의 어떤 시초의 어떤 그 그림 문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서예사를 쓰든 한국 미술사를 쓰든 다시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제가 너무 오래 빨리빨리 하고 가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제가 이 글귀, 긋기, 맨 처음에 글귀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문질러 가지고 바위를 문질러서 속을 움푹하게 파이게 하는 게 긁기고 긁기는 날카로운 것을 긋는 게 긋기잖아요. 이 긋기와 긁기를 통해서 그림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림 문자로 발전되고 그것이 이제 문자화되면서 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긋기를 지금도 우리는 영어로는 드로잉이라고 하고 프랑스 말로는 데상이라고 합니다. 데상. 음, 데상, 드로잉 이렇게 부르는 우리는 그걸 긋기라고 했을 때 이 다석님께서 긋이라는 글자를 이긋, 제긋, 이어, 이제, 예긋, 가운긋 이렇게 긋자를 쓰는 것처럼 그, 어, 우리 손끝에 이 DNA가 그 이어온 창조적인 창의력 DNA가 이 손끝에 우리에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깊숙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금방 이렇게 발굴해낼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손에 들어있는 DNA를 조금 다듬으면 예전에 인류가 계속 창조해온 어떤 원초적 행위들이 이 손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발굴해내면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무나 그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그릴 수는 있습니다. 주장하는 아무나 하는 이제 이게 어떤 자기 의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나는 미술학원을 안 다녀서 못해 미대를 안 다녀서 못해가 아니고 자기 안에 그림 그릴 원초적인 어떤 그 창조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나누어서 유럽 동굴벽화와 단구대 암벽화가 어떻게 틀린지를 좀 한번 그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유로의 동굴벽화는 그려진 이미지가 수천 년 동안 밀봉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적으로 출현하는 영화관을 연상시킨다. 또한 붓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졌기 때문에 그림의 연대기의 측정이 가능한 인류 최초의 미술관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반구대 암각화는 수천 년에 걸쳐서 글귀,
그 긋기에 의해서 칼로 새겨진 기록이고 처음부터 햇빛, 바람, 물과 사람에 의해서 계속 축적되고 마모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온 인류 최초의 바위에 새겨진 그림책, 혹은 그림 문자 박물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예,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먹놀이 시작을 할 건데, 요건 제가 프랑스에서 있을 때 전시 마지막 날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의 프랑스인 10명 정도를 모아놓고 한글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통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역 없이 제가 혼자서 이 글자를 써가면서 최초의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글자를 만들었고 43년에 발표하고 46년에 발표를 했다. 그 한글은 과학적인 원리와 철학적인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원방각, 하늘, 땅, 사람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다. 그 5글자가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고 그것이 이렇게 17자의 모음과 11자의 모음을 만들어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서 글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각자 그 소리 발음 기호를 적은 걸 줬더니 이렇게 자기 이름들을 쭉 쓰더라고요. 딱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아, 아, 이 사진 보이시죠? 소피 네. 도몽, 뭐 세실라,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쓴 거예요. 이 붓을 음, 만지는데 이 예사롭지 않게 잘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붙잡는 역시. 법도 안 가르쳐 줬는데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들과 하는 먹놀이하고 한글놀이를 했던 기록을 잠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지난번 봉황각에서 했던 전시입니다. 봉황각 3.1절 날, 3.1절이었나요? 3.1절 맞아요. 네. 그때 봉황각이 우리 모였을 때 했던 그림들을 가져와서 여기다 쭉 걸어놓고 먹놀이 한 그림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 전시 아시죠? 와보신 분 있나요? 이거는 저 임, 수원에 있는 임정규 아름이라는 선생님. 미술관에 지하에 실험미술관 우주라고 또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 했던 전시인데 김종길님의 작품전입니다. 김종길의 다섯 그림 문자를 직접 써서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아주 그림 전시가 좋았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예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자꾸 저한테 글씨를 가리킬 수도 없고 저는 그냥 그림은 제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지만 뭘 가리키거나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 어떤 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준비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먹놀이 준비물은 이거 카메라 안 보이시죠? 참.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냐? 그냥 카메라 2대를 준비했는데 한 대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음, 아, 이 붓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의 붓하고 저는 뭐 붓이 뭐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은 뭐 화장품 붓도 쓸 수 있어요. 그다음 면봉으로 손가락으로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붓은 여러 개 준비해 두시면 필요하실 때 나중에 쓸 수 있는데 저희 먹놀이에서 하나는 요 정도 붓, 요게 1호거든요. 1호짜리 붓 하나 준비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먹물은 이렇게 잉크병에다가 먹물통이 너무 음, 커서 그걸 통째로 갖고 다니기가 없어. 요 잉크병에다가 먹물을 나누어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거는 이 물병이에요. 물병이거나 대접에다가 물을 그냥 이렇게 청수 그릇에다가 담으셔도 되고요. 자기가 오래 쓸 거면 이렇게 뚜껑 있는 물병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필요한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접시. 이게 지난번에 아마 접시를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먹에 농담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에 먹 한 방울만 떨이켜서 물하고 섞어서 농담을 조절할 건데 이 접시가 없으면 농담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꼭 접시를 한두 개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이인데요. 종이는 보통 맨 처음에 이렇게 이런 종이를 이 정사각형 종이를 썼다가 두 번째는 요거 2배 되는 종이. 이거 사절지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종이집 가면 이렇게 이 정도 크기의 종이를 팝니다. 요걸 반을 접으면 요 8절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요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2배 되는 요 정도 종이 가지고 계시면 뭐 쓰시면 돼요. 요 정도 되는 크기의 종이를 화선지라고 합니다. 화선지 연습지 주세요. 그러면 화선지 연습지 4절짜리로 잘라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방에서 하시게 되면은 깔판을 깔고 하셔야 돼요. 먹물이 많이 튈 수 있으니까 빨판을 준비해 주시고, 손에 물이 젖거나 그러면 할 수 수건하고 음, 방바닥 닦을 수 있는 걸레 이런 거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일부터 먹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한 15분 정도를 짧게 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손풀기 먹놀이를 하고요. 두 번째 긋기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5분 정도의 글쎄 내일 만약 이걸 할 수도 있고 요거를 한번 그려볼까 보이시나요? 요거 사실, 예, 보입니다. 스물스물스물이거든요. 지난번에 첫 시간에 배웠던 스물스물. 스물스물스물. 요게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기도 한데 저는 이거를 시도해 어렵다. 볼까 합니다. 만약에 내일 먹놀이까지 하고 음, 시간이 안 되면 뭐 그 다음날 하더라도 일단은 먹놀이하고 원방각으로 연습하고 나서 이거를 그리는 걸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님,